당뇨병을 이기려면 이것을 먹어라. 처음 이 주제를 들으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정말 혈당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약 없이 가능할까? 같은 생각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식탁이 바뀌면 혈당 지수는 달라집니다. 식단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전략이에요. 병원에서의 처방과 모니터링이 기본이라면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실전 무대입니다. 오늘은 그 실전 무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특정 식품을 한 가지 신화처럼 떠받드는 대신 왜 그런 선택이 혈당에 유리한지 원리를 먼저 짚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조리와 먹는 순서, 그리고 실제 생활에 녹이는 루틴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잇몸이 자주 붓거나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변화가 반복될 때, 갈증과 잦은 소변이 더해지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낸 겁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놀랄 수 있지만 그 지점이 바로 반전을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식단을 바꾸면 첫 주부터 식후 졸림이 줄고 두세 주가 지나면 공복 혈당과 식후 피크가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수치 하나가 아니라 하루 패턴과 주간 흐름이 바뀌는지에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을 이겨내는데 가장 실용적인 메인 요리로 닭백숙이 있습니다. 흔한 메뉴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부담이 적습니다.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 흡수가 좋은 편이라 위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둘째, 지방의 성격이 비교적 온화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포화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국물에서 떠오르는 기름층을 살짝 걷어내면 더 깔끔해져요. 셋째, 단백질의 질과 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근육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근육량은 혈당 조절의 엔진과 같아서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숫자가 더 요동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요? 찹쌀은 과감하게 빼는 편이 낫습니다. 국물과 살코기를 중심으로 하고 곁들이는 반찬은 단출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싱겁게만 먹다가 만족감이 떨어져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간은 소금으로 약하게 간을 맞추면 식사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은 소금량을 조금 더 조절하는 게 안전해요. 조리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데쳐 불순물을 빼고 맑은 물에 다시 담아 마늘과 후추를 더해 은근하게 끓입니다. 인삼이나 대추를 넣어도 좋지만 매일 먹기엔 담백한 맛이 오래 갑니다. 피부는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 지방이 걱정된다면 껍질을 제거하는 쪽이 낫습니다. 이 메뉴가 실전에서 빛나는 이유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가 든든해야 간식 유혹이 줄고 다음 식사까지 혈당이 급하게 출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참 큽니다. 식단은 지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맛과 포만 안정감이 함께 가야 루틴이 됩니다. 닭백숙은 그 3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 소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늘리면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단백질 보충과 운동 강도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닭 한 마리를 손질하기 어려운 날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침 메뉴를 하나 더 제안합니다. 누룽지를 소량 사용한 미역 조개국입니다. 핵심은 양 조절과 조합이에요. 누룽지는 손바닥 절반 정도의 작은 한 줌만 사용해 국물에 퍼지도록 끓입니다. 미역의 식이섬유와 조개의 단백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 먹으면 식후 혈당이 확 치솟고 졸림이 심해지기 쉬운데 이 한 그릇으로 속을 편안히 데우고 포만감을 채우면 점심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는 간단합니다. 미역을 불려 물기를 살짝 빼고 참기름 대신 액젓으로 가볍게 향만 내고 물을 붓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손질한 조개를 넣어 과하게 익지 않게 마무리하면 감칠맛이 살아나요. 여기 누룽지를 작은 한 줌 넣어 퍼지게 하면 시각적으로 풍성해져서 한 그릇 가득 먹었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작은 한 줌 원칙을 지키는 게 좋아요. 식후 졸림이 반복된다면 타이밍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식후 2시간을 보지만 실제로는 식후 1시간 전후가 혈당의 최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식후 1시간에 한 번 측정해보면 자신이 먹는 구성과 양이 어느 구간에서 문제를 만드는지 감이 확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값 하나를 붙잡기보다 평소 패턴과 비교해 오늘이 유난히 높은지, 특정 반찬이나 양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가정용 혈당기는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기기로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하면 개인 패턴을 읽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식사 기록과 함께 일주일 단위로 돌려보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할지가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흰쌀밥을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반찬과 채소 비율을 올렸을 때 식후 1시간 피크가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내려오는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배운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코칭이 됩니다. 저혈당에 대한 대비도 꼭 언급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특히 중요해요. 공복에 약만 먼저 복용하면 어지러움과 식은땀, 손 떨림 같은 증상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약을 꼭 식사와 함께 또는 소량이라도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동이 작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작은 사탕이나 미니 주스를 가방 한쪽에 늘 넣어두면 좋습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소량의 당분을 섭취하고 안정된 뒤에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드셔서 다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면 좋아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약 복용 타이밍과 식사, 준비를 세트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 좋습니다. 이제 식탁 구성의 디테일을 더해보겠습니다. 접시 절반은 비전분 채소로 넉넉하게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간결하게 구성하면 기본 틀을 쉽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탄수화물 칸을 몇 끼 후 채우는 대신 활동량이 적은 날은 줄이고 활동량이 많은 날은 조금 늘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거나 밥량을 줄이고 대신 나물과 단백질을 늘리면 식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기 쉬워요. 과일은 식사 직후 대량으로 먹지 않고 간식 타이밍에 소량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통과일 그대로 씹어 먹는 게 안전합니다. 단백질의 질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닭고기,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을 번갈아 사용하면 영양이 편중되지 않아요. 운동 전후에는 흡수가 편한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곁들이면 근육 보호에 유리합니다. 닭백숙이 있는 날은 국물과 살코기, 삶은 채소를 함께 먹고 다음 날은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로 바꾸면 부담이 적습니다. 너무 기름진 조리법은 피하고 굽기나 찌기, 끓이기 중심으로 가면 좋습니다. 양념은 간결하게, 당류가 많은 소스는 줄이면 더 안정적이에요. 식탁의 순서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물이나 따뜻한 국물로 위를 데우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됩니다. 같은 메뉴라도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피크가 내려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 속도까지 더해 한 숟가락마다 잠깐씩 젓가락을 내려놓는 느린 식사법을 적용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과식을 예방해요. 소금과 기름에 대한 균형도 체크해 볼게요. 과도한 염분은 혈압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 간은 소금으로 최소한만 간하고 맛은 마늘, 후추, 파업으로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은 들기름, 올리브오일처럼 질 좋은 지방을 소량 사용하되 튀김류의 빈도는 낮추면 안정적입니다. 닭백숙 국물 위에 뜨는 기름층은 숟가락으로 살짝 걷어내는 습관을 들이면 한 끼 지방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을 마시는 습관도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갈증이 심할 때 한꺼번에 마시는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식전 식후로 분산하는 방식이 좋아요. 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저 혈당 대처 등을 제외하고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왜 식단 이야기에서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은 식사를 해도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은 식후 피크가 더 높게 나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밤에 화면 노출을 줄이고 취침 전 1시간은 몸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고정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미지근한 샤워 같은 단순한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식사량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높여 완충을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제 실제 하루 루틴 예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누룽지 미역 조개국 한 그릇으로 속을 데우고 김치나 나물 조금으로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점심은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 상추와 오이, 양배추를 듬뿍 곁들이고 밥은 작은 공기 반 정도로 줄여봅니다. 식후 1시간에 한 번 측정해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오후 간식이 필요하면 삶은 달걀 하나와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 정도로 가볍게 가면 좋습니다. 저녁은 닭백숙날이라면 살코기와 맑은 국물,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곁들이고 탄수화물은 과감히 쉬어도 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이라면 현미밥 아주 소량을 곁들일 수 있어요. 이 루틴을 일주일만 유지해도 식후 졸림이 줄고 야식 생각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밥의 종류와 양, 단백질의 종류를 번갈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점을 조금씩 조정해보면 좋아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배부름은 필요합니다. 다만 배부름의 재료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면 빨리 오르고 빨리 꺼지지만 단백질과 채소, 질 좋은 지방으로 포만을 만들면 오래가고 다음 식사까지 출렁임이 덜합니다. 닭백숙은 여기에 딱 맞아요. 가끔은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여기에 대파와 깻잎을 송송 얹으면 향이 좋아져 만족도가 오릅니다. 식탁 외에도 작은 습관들이 합쳐져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후 10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피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두 층만 활용하는 식의 미세 활동 증가도 좋아요. 이건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생활 동작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강력합니다. 주마다 한 번은 기록을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체중 변화, 식사 예시, 식후 1시간 혈당, 수면 시간과 상태, 스트레스 정도를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적어두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 비율이 보입니다. 특히 닭백숙을 먹은 날과 다른 날의 차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할수록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요. 누룽지 미역 조개국의 누룽지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최적의 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절반 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활동량과 개인 반응에 따라 미세 조정하면 됩니다. 조리 팁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닭은 한번 데쳐 잡내와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을 갈아 맑게 끓이면 훨씬 깔끔합니다. 마늘은 통으로 넣어 향을 내고 후추는 마무리 직전에 갈아 넣으면 향이 살아나요. 국물의 염도는 한 입 마셨을 때 심심하다 싶은 정도가 장기적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남은 국물은 유리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 따뜻하게 데워 채소를 더해 먹으면 간편한 한 끼가 됩니다. 누룽지는 과하지 않게 퍼질 시간을 충분히 주어 국물과 한 몸이 되도록 끓이면 포만감이 크게 올라가요. 외식이 불가피할 때는 메뉴 선택과 순서로 승부하면 됩니다. 국물 위주의 음식은 염분이 높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맑은 탕류에서 건더기 중심으로 먹고 면이나 밥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 균형이 맞습니다. 양념이 강한 볶음 요리는 밥을 부르는 조합이니 가능한 구이나 찜으로 방향을 틀면 좋아요. 샐러드는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해서 조금만 사용하면 훨씬 낫습니다. 디저트는 과감하게 스킵하거나 차로 대체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중요한 안전 안내도 덧붙입니다. 개인 상태와 복용 중인 약, 간신장 기능, 동반 질환에 따라 식단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단이나 단식, 보충제를 시도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임신성 당뇨, 췌장질환, 신장질환 동반 시에는 단백질과 나트륨, 칼륨 관리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조정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니다. 배부르게, 편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중심의 따뜻한 한 그릇이 당뇨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닭백숙으로 단백질을 든든히, 찹쌀은 빼고 국물과 살코기 위주로 담백하게. 아침에는 작은 한 줌 누룽지에 미역과 조개를 더해 천천히 퍼지는 포만감을 만들기. 식후 1시간 혈당을 가볍게 확인해 내 몸의 패턴을 익히고 저혈당 대비로 작은 사탕을 휴대하는 생활 안전장치 갖추기. 이 네 가지가 하나로 묶이면 숫자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게요. 닭백숙을 주 12회 루틴으로 넣고
다른 날에는 생선 두부 달걀로 번갈아가며 식탁을 채워보면 좋습니다. 채소는 넉넉하게, 간은 가볍게, 탄수화물은 현명하게. 식사 순서를 바꾸고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콘텐츠로 이어지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한 그릇, 오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